네, 오늘은 계약 진행 절차에서 지난번에 이제 심사라는 부분, 이제 차 주문하는 발주라는 부분까지 봤는데요. 어, 차를 이렇게 계약을 넣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차량 배정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차량 배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한 차량이 있잖아요. 이 차량과 제조사가 이제 생산하는 라인을 타고 나오는 이 차량이 이 차가 우리 차예요 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서류 제출을 하고 내부 승인하고 펀딩이랑 과정까지 딱 끝나야지 일단 최종 이제 저기 계약 진행 대금 결제까지 끝나는 거거든요. 차량에 대한. 근데 배정이 됐을 때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2일 안에, 늦어도 3일 안에는 최종적인 계약 진행 절차가 다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량을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무작정 뭐 일주일이든 2주든 기다려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딱 차량이 배정됐어요 하고 나서 보통 이틀이나 길어야 3일 정도 기다려주고, 이때까지 차량 대금이 결제를 안 해주면 이 차를, 똑같은 차를 주문한 다른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계약자한테 그냥 이 순분을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캐피탈 렌트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대기아든 보통 일반 이제 제조사들이 보통 이틀, 길어야 3일 정도 기다려주고, 이때까지 서류나 어떤 펀딩 진행 절차까지 가지 않으면 차가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좀 주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배정되고 나면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날짜 있잖아요. 이 차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종이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 고객이라면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며칠 전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거고요. 전자약정 되는 고객이라면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어쨌든 고객한테 이렇게 배정이 되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좀 안내를 해주시면 이제 펀딩까지 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선 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계약 진행 절차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월 대여료 얼마짜리의 최종 견적서하고요. 전자약정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전자약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약정이라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URL로 받아서 고객이 이렇게 계약 조건을 보고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 이걸 일반적으로 전자약정이라고 하는데, 전자약정이 시행이 안 되는 렌트사들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법인 고객들은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인감 등본, 예전에 이제 제가 구비 서류 한번 안내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비 서류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이 계약서 요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종이 계약서에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만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계정은 예전 건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렌트사별로 모양과 이런 뭐 글씨체만 이런 것들이 틀리지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훑어만 보는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용자 구분은 개인이냐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고객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 주소, 보통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메일로 받기 때문에 이 메일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일을 며칠로 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고객 정보가 일단 담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차량 정보. 고객 중 이제 어떤 차량에 총 차량가가 얼마며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 유종이 어떻게 되고 색상이 어떻게 되고 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된다, 대물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서비스도 뭐 셀프 정비냐 어떤 정비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해지됐을 때 주요 사항에 대해서 렌트사별로 별도로 이렇게 받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출금 이체 동의서, 이게 자동 이체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렌트사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떤 계좌에
여기서 렌트료를 출금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따로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필수 동의 받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적 동의 부분, 이제 개인정보 동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몇 페이지 정도 되고요. 여기 선택적 동의라는 거는 아까 필수적 동의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나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진행이 안 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야지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앞쪽 부분은 무조건 동의함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적 동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객님이 선택을 하셔서 할지 안 할지를 동의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미동의로 하셔도 계약 진행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운전자가 있다면 이제 제2운전자 신청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제 주요 약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약정이 된, 이제 만약에 종이 계약서를 한다면 이런 서류와 함께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렸던 구비 서류 요걸 완벽하게 이제 유효기간까지 확인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약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가 크게 필요가 없이 모바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감등본 뭐 이런 기본 서류는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정보만 이제 렌트사에 넘겨주시면 돼요. 고객명, 그리고 인증을 하셔야 되는 본인명 핸드폰이나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그리고 등본상 주소, 이분이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똑같이 이제 메일 주소, 그리고 결제 계좌하고 결제일은 며칠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탁송지 주소, 선택 농도, 이제 차를 어떤 주소로 대략 받으실지, 그리고 선택 농도를 어떻게 하실지를 전자약정 진행하실 때 한꺼번에 알려주시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만약에 다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이제 렌트사에서 내부 서류 검토를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내부 승인이 내고 나서 이제 펀딩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펀딩은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인이 다 끝났으니까 제조사한테 돈을 차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펀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금 결제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펀딩 딱 되는 시점부터는 계약 조건 변경, 예를 들어 내가 주행거리를 2만 킬로로 했는데 이거 한 3만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변경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종 펀딩 이전에 고객들한테 정확한 변경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자약정 이후에도 계약 조건 변경이 안 되는 렌트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약정 이전에 이거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변동이 안 되시고 계약 취소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하시고 나서 최종 진행을 하시면 이제 진행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